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2월 30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후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대기 64일째 되던 날, 저희 소대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대구에서 왔다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반갑고 좋아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뭐 괴롭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 만지는 걸 미친 듯이 싫어하더군요. 강제로 잡거나 실수로라도 닿는 날엔 아주 비명까지 내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빼고는 다 괜찮았던지라 후임들에게는 저 새끼 오른손 만지는 거 자제하라고 하곤 평범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대장을 떼고 전역 대기 중이었는데 근무 인원이 안 나와서 땜빵을 서기 시작했고요. 그 2월달에 외곽 근무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녀석이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죠.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 후에 대공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 있고 앞쪽도 산입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뒤쪽 철책으로는 밤이면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뭐 발자국 소리라던가 애기 웃음소리 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근무지에서 한 번쯤은 들린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요. 그날도 그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조용하던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 김대현 병장님. 왜? 저기 혹시 귀신 같은 거 믿으십니까? 뭐? 귀신? 이 새끼 이거? 내가 이 대공에 있었던 무서운 얘기 해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김대현 병장님, 혹시 3년 전쯤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하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이 사실은 저희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저는 순간 웃는 얼굴로 그 녀석에게 말했어요. 아니, 왜 멀쩡하신 우리 할아버지 죽이고 그래? 아직 잘 살아계셔 임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길래 야, 근데 할아버지가 왜? 하고 되물었더니 아닙니다. 이러고 말더군요. 솔직히 굉장히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같이 근무를 나간 다른 선임들에게 그 선임 주위에 있는 최근 죽은 사람들을 다 아루맞추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녀석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그 녀석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너 듣자 하니까 귀신 본다고 하던데 맞냐? 네? 그게 무슨... 괜찮아 임마. 한번 이야기해봐. 그게 사실은 제가 제 오른손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실은 제 오른손을 누가 잡고 있습니다. 엥? 누가 잡고 있어? 그게... 그 녀석의 말로는 자기가 군대에 오기 전에 좀 놀던 녀석이었답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 명 있었고요. 근데 녀석은 그 여자를 적당히 데리고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서 아주 매몰차게 차버렸다더군요. 그 충격으로 그 전에 만나던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은 만취 상태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꿈마다 그녀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녀에게 울지마, 내가 잘못했어.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꼭 함께 할게. 이러며 위로하자 그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면서 이제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 이러며 자기 오른팔을 꼭 잡더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 번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여전히 자신의 오른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 보고 기수련하는 사람들도 찾아가 봤지만 도저히 그 여자를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서 하는 수 없이 군대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 여자가 계속해서 옆에서 말을 건대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줄까? 저 사람 있지. 할아버지 3년 전에 죽었다? 자꾸 옆에서 군대 사람들의 죽은 지인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려고만 하면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 자식 손잡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며 집착한다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을 못 잡게 했던 거랍니다. 너무 소름 돋더군요. 아무튼 저는 3월 초에 무사히 전역을 했습니다. 그치만 전역을 하면서도 그 녀석이 못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후임 분대장에게 그 녀석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곤 잘 지켜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그 녀석 소식도 궁금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녀석, 제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몰래 혼자 일어나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자기 오른손목을 썰어버렸다 하더군요.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은 건졌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상급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정신 이상으로 의가사 판정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는 마지막에 했던 그 녀석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런데 전 괜찮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갈 땐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